여기 한 프랑스인의 충격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문화에 대해 알아보려 했지만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되었죠.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거죠? 라며 그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접하면서 그가 겪은 놀라운 일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는 이렇게 당황스러워했을까요? 이 프랑스인의 경험은 많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문화가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일까요? 아니면 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숨어 있는 걸까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 문화의 새로운 면모가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그가 겪은 충격적인 경험의 진실,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한국 문화의 실체. 지금부터 그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게 한국은 그저 아시아의 어딘가에 있는 또 다른 나라일 뿐이었죠. 제 이름은 제피르이고 저는 파리에 사는 엔지니어입니다. 제 삶은 꽤 단순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퇴근 후 집에 와서 TV를 보다가 잠드는 일상이었죠. 그 일상이 마음에 들었어요. 편안하고 예측 가능했으니까요. 직장에서는 클레어라는 동료와 함께 일하는데 그녀는 항상 새로운 무언가에 대해 떠들고 다닙니다. 하루는 태국 음식에 대해 얘기하고 다음 날은 브라질 춤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죠. 그런데 최근에는 그녀가 온통 한국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제피르, 새로 나온 BTS 노래 들어봤어? 어느 날 아침 클레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컴퓨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죠. 아니 클레어, BTS가 뭔지도 몰라. 그녀는 마치 제가 충격적인 말을 한 것처럼 헉하고 숨을 들이마셨어요. BTS를 모른다고?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K-팝 그룹이야.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K-팝? 그거 새로운 종류의 탄산음료야? 클레어는 웃었지만 저한테 조금 짜증이 난 것 같았어요. 아니 바보야. 그건 한국팝 음악이야. 정말 대단해. 한번 들어봐. 하지만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프랑스와 영어 노래들이 있었고 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된 음악을 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클레어는 계속 한국 이야기를 했어요. 그녀는 핸드폰으로 한국 음식을 보여주고 자기가 보고 있는 한국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심지어 한국어 단어 몇 개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제피르. 그녀는 매일 아침 저에게 인사했어요. 그게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는 뜻이래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평범한 봉주르라고 대답했어요. 제가 아마도 절대 사용할 일이 없을 언어를 배워야 할 이유를 못 느꼈죠. 그러던 어느 날 큰 소식이 들려왔어요. 파리가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것이었죠. 도시 전체가 흥분에 휩싸였어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은 올림픽 얘기를 하고 있었죠. 거리에는 새 페인트가 칠해지고 새로운 표지판들이 세워지며 기대감이 넘쳐났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더 많은 인파, 더 많은 소음, 그리고 일상이 방해되는 것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별로 기대되지 않았어요. 어느 점심시간에 클레어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어요. 제피르 있잖아. 한국이 올림픽에 큰 대표단을 보낼 거래.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코리아 하우스도 만든대. 꼭 가야 해. 저는 샌드위치를 한 입 물고 고개를 저었어요. 고맙지만 사양할게, 클레어. 올림픽 열기에 별로 관심 없어. 하지만 제피르, 그녀가 간청했어요. 이건 새로운 것을 경험할 기회야. 다양한 문화를 배우고 싶지 않아? 난 내 문화에 만족해, 고마워. 저는 점심을 마무리하며 대답했어요. 올림픽이 다가올수록 도시는 변모했어요. 어디를 가나 올림픽링이 보였고 다양한 나라의 깃발들이 거리를 장식했어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파리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클레어는 마치 사탕 가게에 온 아이 같았어요. 매일 새로운 올림픽 기념품을 들고 왔어요. 어떤 날은 모자, 다음 날은 티셔츠였죠. 심지어 그녀는 자신의 책상에 작은 한국 국기도 샀어요. 이번 주말에 성화봉송이 있어, 클레어가 금요일 오후에 말했어요. 같이 보러 가자, 제발. 저는 거절하려고 했지만 그녀의
망에 찬 표정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녀는 제 올림픽과 한국에 대한 불평에도 항상 참을성 있게 들어주던 좋은 친구였거든요. 좋아, 제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갈게. 하지만 잠깐만. 클레어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좋아. 후회하지 않을 거야, 약속해.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에 약간의 호기심이 생겼어요. 아마도 성화봉송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클레어가 왜 그렇게 한국에 열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게 한국은 그저 올림픽에 참가하는 또 다른 나라일 뿐이었죠. 특별할 게 없었어요. 그날 밤 뉴스를 보며 도시 곳곳에서 올림픽 준비 장면을 보여주는 걸 보았어요. 잠깐 동안 흥분을 느꼈죠. 파리는 정말 아름다워 보였어요. 올림픽을 위해 단장된 모습이요. 하지만 곧 그 감정을 밀어냈어요. 2주 동안의 혼란이 될 거고 저는 거기에 휘말리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잠자리에 들며 성화봉송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졌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루할까? 신날까? 너무 붐빌까? 알람을 맞추며 클레어의 말이 떠올랐어요.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그녀가 말했죠. 과연 그럴지 두고 봐야겠어요. 잠이 들면서 내일이 한국 올림픽, 그리고 심지어 제 자신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꾸는 여정의 시작이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올림픽 성화봉송에 이렇게 흥분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파리의 화창한 오후 인파 속에 서 있습니다. 공기는 전기처럼 충만하고 저도 모르게 그 기운에 사로잡히고 있어요. 빨리 와, 제퍼. 클레어가 제 소매를 잡아당기며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아갑니다. 성화를 더 가까이서 봐야 해. 눈을 굴리며 클레어를 따라가죠. 클레어의 열정은 정말 거부하기 힘들어요. 우리는 흥분한 관중들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해? 저는 투덜댔습니다. 그저 막대기 위에 불꽃일 뿐이잖아. 클레어가 저를 흘겨봅니다. 그건 단순한 불꽃이 아니야, 제퍼. 그건 평화와 단결의 상징이야. 그리고 BTS가 이 봉송에 참여한다는 걸 못 들었어. 코를 찡그렸습니다. BTS? 그 한국 보이밴드? 클레어가 답답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보이밴드가 아니야. 그들은 세계적인 슈퍼스타야. 오늘 그 멤버 중 한 명인 진이 성화를 들고 있어. 또 한마디 하려던 순간 갑자기 군중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사람들이 깡충깡충 뛰며 깃발과 플래카드를 흔들어요. 저는 발끝으로 서서 뭔지 보려 애쓰다가 그를 봤어요. 흰 트랙슈트를 입은 젊은 남자가 거리로 뛰어들며 성화를 높이 들고 달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파리 곳곳에서 보던 포스터와 광고판에서 본 익숙한 얼굴이었죠. 바로 BTS의 진이었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그에게는 뭔가 매혹적인 것이 있었어요. 아마도 군중에게 미소 짓는 모습, 자신감을 잃지 않는 태도 때문일 거예요. 무엇이든 간에 저는 그의 눈을 뗄 수 없었어요. 진이 지나가자 군중들은 열광했습니다. 사람들은 울고 그의 이름을 외치며 손을 뻗어 닿으려 했어요. 제가 전에 본 적이 없는 광경이었어요. 대단하지 않아? 클레어가 소리칩니다. 그녀의 눈은 흥분으로 반짝거렸어요. 저는 말문이 막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항상 연예인 숭배에 회의적이었는데 특히 K-팝 스타들에 대해서는 더 그랬어요. 하지만 진을 직접 보고 군중의 에너지를 느끼니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진이 지나간 후 군중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흥분은 여전히 공기 중에 남아 있었습니다. 클레어와 함께 집으로 걸어가면서 방금 목격한 일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도 여전히 모르겠어. 제가 클레어에게 말했어요. BTS가 왜 그렇게 특별한 거야? 클레어가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스스로 알아보는 게 어때? 집에 가서 그들을 찾아봐. 놀랄지도 몰라. 비웃었지만 속으로는 제가 정확히 그렇게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약간 10대처럼 팬 포럼에 들어가려는 기분이 들었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검색창에 BTS를 입력하고 엔터 키를 눌렀어요. 그 후로 예상치 못한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화면에 비디오가 연달아 떴습니다. 멋진 비주얼과 중독성 있는 멜로디의 뮤직비디오들, 놀라운 춤과 보컬 실력을 보여주는 라이브 공연들, 그들의 음악과 팬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인터뷰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빠져들었어요. BTS 비디오를 보던 중 다른 한국 아티스트들인 블랙핑크와 엑소도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볼수록 점점 더 끌려 들어갔어요. 음악과 프로덕션의 품질에 놀랐어요. 단순히 예쁜 얼굴이 팝송을 부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가사에는 깊이가 있고 공연에는 실력이 있었으며 그들의 작품에 대한 분명한 헌신이 보였어요. 밤이 깊어지면서 저는 다이너마이트의 비트에 맞춰 발을 두드리기도 하고 보이 위드 LUV를 따라 부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의자에 앉아 몇몇 춤 동작을 흉내 내기도 했어요. 새벽 3시가 다 되어가자 마침내 컴퓨터에서 눈을 뗐어요. 머릿속은 한국어 가사와 다채로운 뮤직비디오 장면들로 어지러웠습니다. 침대에 몸을 던지자 피곤했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들떴어요. 잠에 빠져들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오랫동안 지녀온 회의론이 조금씩 깨지고 있었어요. 한국의 파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진이 성화를 들고 있던 모습, 그의 얼굴에 번지던 기쁨과 군중의 열광을 떠올렸어요. 제가 본 비디오들, 들은 음악들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을지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일 클레어에게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물어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녀가 항상 얘기하던 그 한국 식당에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악이 밤만큼이라도 좋다면 정말 대단할 거예요. 잠에 빠져들면서 이번 올림픽 시즌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로울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리에 맴돌았어요. 진을 성화 봉송 행사에서 본 후 저는 방탄소년단 BTS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기심과 약간의 부끄러움을 안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다 큰 어른이 보이밴드를 찾아보고 있다니?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검색창에 BTS를 입력하고 가장 인기 있는 동영상을 클릭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의 첫 음이 제 헤드폰을 통해 흘러나왔고 저는 즉시 그 화려한 색감과 활기찬 에너지에 놀랐습니다. 춤 동작은 정교하고 동기화되어 있었지만 각 멤버는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을 리듬에 맞춰 두드리며 미소를 짓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알겠어, 저는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긴 하구나. 그 후 1시간을 더 BTS의 다른 영상을 보며 보냈습니다. 각 영상은 이전 것보다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경쾌한 팝부터 감정적인 발라드까지 다양했고 가사의 깊이에 놀랐습니다. 비록 한국어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영어 번역을 통해 이 노래들이 단순한 캐치한 멜로디가 아니라 정신건강, 사회적 압력, 자기 사랑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또 다른 점을 깨달았습니다. 댓글 섹션은 전 세계 팬들로 가득 차 있었고 BTS가 그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다양한 문화 간 친구를 사귀고 힘든 시기에 음악에서 위로를 찾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BTS는 단순한 밴드가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다른 K-팝 그룹들도 비슷한지 궁금해져서 BLACKPINK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들의 뮤직비디오도 마찬가지로 인상적이었고 강력한 보컬과 복잡한 안무가 돋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DDU-DU와 How You Like That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자정이 넘었습니다. 몇 시간을 새로운 세계에 몰입한 것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제가 한때 이 문화를 너무 쉽게 무시했던 것이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클레어는 제 변화를 바로 알아챘습니다. 뭔가 달라 보여요. 그녀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젯밤에 K-파프 영상을 좀 봤어요. 라고 인정했습니다. 클레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어땠어요? 저는 밤새 새롭게 발견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고, 그녀는 점점 더 신이 났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그녀가 외쳤습니다.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겼다면 제가 가보고 싶었던 아주 멋진 한국 식당이 있어요. 오늘 저녁 같이 갈래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너무 빠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부분은 더 알고 싶은 호기심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저도 모르게 대답했습니다. 왜 안 되겠어? 그날 저녁 클레어와 저는 한적한 골목에 자리 잡은 아늑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마늘과 구운 고기의 냄새가 공기를 채우며 제 입에 침이 고였습니다. 자리에 앉아보니 테이블에 작은 그릴이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친절한 여성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와 자신을 셰프이자 주인인 지우라고 소개했습니다. 한국 음식 처음이세요? 그녀가 약간 어리둥절한 제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잘 모시겠습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볼까요? 다음 2시간 동안 지우는 제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비빔밥으로 시작했습니다. 밥 위에 채소, 고기, 계란 프라이를 얹은 색색깔의 요리였습니다. 지우는 고추장이라는 매운 빨간 고추장을 넣고 모든 재료를 함께 비비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맛과 영양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비빔밥의 각 재료는 맛과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다음은 한국식 바비큐였습니다. 지우는 우리 테이블에서 직접 양념한 고기를 구워 상추의 다양한 소스와 반찬과 함께 싸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드러운 고기, 신선한 채소, 풍부한 소스의 조합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맛이었습니다. 식사 내내 지우는 한국에서 자라면서 음식이 그녀의 가족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식사를 함께한 김치, 발효된 채소 요리의 건강상의 이점과 그것이 한국 문화의 창의성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설명했습니다. 식혜라는 달콤한 쌀 음료로 식사를 마칠 때쯤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니라 각 요리에 담긴 정성과 재료의 균형, 그리고 음식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걸어가면서 저는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이틀 만에 제 세상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음악, 음식, 문화 발견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잠에 들며 저는 BTS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내가 또 뭘 놓치고 있는 걸까? 였습니다. 저도 몰랐지만 이것은 한국 문화를 향한 제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파리 올림픽은 제가 스스로와 주변 세상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도전하게 만들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맛있는 한식을 먹고 난 후 클레어는 올림픽에서 한국의 집을 가고 싶다고 계속 말했어요. 제피르, 정말 멋질 거야. 그녀의 흥분이 전염되어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우리는 한국의 집으로 갔습니다. 다가갈수록 그 아름다움에 감탄했어요. 전통 한국 건축 양식과 현대 디자인이 어우러진 건물이었어요. 나무 기둥은 우아하게 휘어져 있었고 유리벽은 세련되게 보였어요.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느낌이었죠. 와우, 숨을 죽이고 경탄하며 말했어요. 클레어는 제 반응에 만족한 듯 웃었어요. 화려한 한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한국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은지라고 해요. 오늘 여러분의 가이드가 될 거예요. 은지는 우리를 입구로 안내했어요. 마치 한국으로 순간 이동한 기분이 들었어요. 부드러운 전통 음악 소리와 꽃향기로 가득한 공기 속에서요. 먼저 문화 전시관으로 가볼까요? 은지는 우리를 큰 전시실로 안내했어요. 저는 곧바로 아름답게 그려진 산과
강이 병풍에 끌렸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가까이서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전통 한국 풍경화예요.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표현하죠. 전시물을 둘러보며 다양한 것들에 놀랐어요. 정교한 도자기, 꽃이 그려진 섬세한 부채, 그리고 전통 한국 악기 전시도 있었어요. 장구를 쳐보실래요? 은지가 붓 같은 악기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망설였지만 클레어가 저를 앞으로 밀었어요. 해봐, 제피르. 조금 어색했지만 은지가 보여준 리듬을 따라 해보았어요.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곧 간단한 박자를 치기 시작했어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다음으로 은지는 우리를 현대 한국 문화 섹션으로 안내했어요. K-드라마, K-뷰티 제품, 그리고 물론 K-팝에 대한 전시가 있었어요. 제피르 저기 봐. 클레어가 익숙한 얼굴을 가리키며 외쳤어요. BTS의 진이야. 며칠 전만 해도 그가 누군지 잘 몰랐는데 그의 사진을 보며 미소 짓게 되었어요. 투어를 계속하면서 은지가 다음 목적지를 알려주었어요. 이제 비비고 마켓으로 갈 거예요. 맛있는 한국 음식을 맛볼 기회입니다. 마켓은 감각의 축제였어요. 다양한 색깔의 음식이 길게 늘어선 테이블에 놓여 있었고 공기에는 놀라운 냄새가 가득했어요. 침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드셔보세요. 은지가 권했어요. 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먹기 시작했어요. 매운 떡볶이, 파전, 심지어 한국식 치킨도 먹어봤어요. 한 입 한 입이 새로운 맛의 모험이었어요. 정말 놀라워요. 입안 가득 음식을 넣고 말했어요. 한국 음식이 이렇게 다양한 줄 몰랐어요. 클레어가 웃었어요. 봤지? 내가 좋아할 줄 알았어. 배가 부르자 은지는 우리를 마지막 목적지로 안내했어요. 이제 K-팝 월드 부스로 갈 거예요. 여기서 가상 이미지의 K-팝 스타들과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녀가 설명했어요. 클레어는 즉시 화면 앞에 뛰어들어 그녀가 좋아하는 걸 그룹의 가상 이미지와 포즈를 취했어요. 저는 뒤에서 좀 망설였어요. 제피르 어서 와. 재미있어. 클레어가 불렀어요. 마지못해 화면 앞에 섰어요. 갑자기 가상 BTS의 진과 함께 서 있었어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그냥 즐기기로 했어요. 포즈를 취하고 클레어가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보니 꽤 멋졌어요. 사람들이 왜 이걸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말했어요. K-팝 월드 부스를 나서며 뭔가 변한 것을 느꼈어요. 방문 초기에 느꼈던 회의감이 사라지고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감사가 생겼어요. 투어 감사합니다. 은지 씨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말 눈이 열렸어요. 은지가 밝게 웃었어요. 즐거우셨다니 기뻐요. 더 보시고 싶은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클레어와 제가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물론 제가 말했어요. 어떤 건가요? 태권도 체험 코너가 있습니다. 은지가 설명했어요. 한국 무술을 배울 기회예요. 운동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오늘의 경험을 통해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좋아요, 제가 말했어요. 해볼게요. 은지를 따라 태권도 구역으로 가면서 흥분과 긴장감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어떤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모르지만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어요. 올림픽이란 바로 이런 거잖아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뜨게 하는 것. 다음 도전이 어떤 모습일지 정말 기대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20살 대학생 메리라고 해요. 오늘은 저의 중국에서 시작해 한국에서 끝난 놀라운 모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 여행은 제 시야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모든 일은 제 절친 미나 한국 출신과 링 중국 출신이 자기 나라로 초대하면서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중국에 가는 게 정말 신났어요. 누가 만리장성을 보고 싶지 않겠어요. 하지만 정말 놀랄 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어요. 도시는 거대했고 고층 건물이 가득했죠. 하지만 공항을 나오자마자 일이 좀 복잡해졌어요. 첫째로 호텔로 가는 택시 타는 일이 악몽 같았어요.
운전기사가 영어를 못하는 건 예상했지만 마치 경주를 하듯이 운전하는 건 예상치 못했죠. 저는 의자에 꽉 붙잡고 있었어요. 결국 호텔에 도착했을 때 운전기사가 미터기보다 훨씬 많은 요금을 요구했어요. 너무 혼란스럽고 답답했죠. 호텔 자체는 괜찮았지만 밖에 나가서 도시를 탐험하기 시작하자마자 짙은 스모그에 부딪혔어요. 공기가 너무 탁하고 회색이어서 몇 블록 앞도 잘 보이지 않았어요. 눈이 따갑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죠. 링에게 문자로 이게 정상인지 물어보니 그녀는 그냥 어깨를 으쓱하는 이모티콘을 보냈어요. 정말 난감했어요. 천안문 광장과 자금성 같은 유명한 장소를 방문해 보려고 했어요. 정말 놀라운 곳이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사람들이 밀치고 개인 공간 그런 건 없었죠. 길거리에서 아이가 소변을 보고 있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죠. 음식도 모험이었어요.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걸 좋아하지만 몇몇 길거리 음식은 흥미로웠어요. 전갈꼬치와 닭발을 봤어요. 결국 맛있는 만두로 버텼지만 결국 배탈이 났어요. 아마 물 때문이었을 거예요. 베이징에서 며칠을 보내고 나니 기분이 정말 다운됐어요.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다르더군요. 소음, 인파, 오염 모든 게 너무 힘들었어요. 미나에게 전화해서 제 기분을 말했더니 계획보다 빨리 한국에 오라고 했어요. 설득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죠. 그래서 약간의 안도감과 죄책감 중국을 더 즐기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안고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도착하자마자 어깨가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첫 번째로 느낀 건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한지였어요. 공기가 신선했고 하늘도 보였어요. 공항은 매우 현대적이고 효율적이었어요. 입국 심사도 순조로웠고 안내 표지판도 영어로 되어 있었죠. 미나가 공항에서 절 맞이했고 우리는 깔끔한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향했어요. 베이징의 혼란스러운 거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밀치지도 않았죠. 미나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작지만 정말 하이테크였어요. 화장실에는 TV 리모컨보다 더 많은 버튼이 있는 변기가 있었고 샤워기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설정들이 있었죠. 미나는 제 놀란 표정을 보고 웃으며 한국에 온 걸 환영해 라고 말했어요. 다음 며칠 동안 미나는 서울 곳곳을 보여줬어요. 경복궁 같은 아름다운 궁궐을 방문했는데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았어요. 건축 양식이 중국과는 달리 더 섬세하고 화려했죠.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사람들에게 치이지 않고 여유롭게 둘러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강남 같은 현대적인 지역도 갔어요. 거리에는 멋진 상점과 카페들이 줄지어 있었죠. 모든 사람이 스타일리시해 보여서 마치 패션 잡지 속을 걷는 기분이었어요. 한국의 음식은 정말 놀라웠어요. 테이블에서 직접 고기를 구워 먹는 한국식 바비큐는 너무 재미있고 맛있었어요. 명동에서 매운 떡볶이를 먹어봤는데 제 새로운 간식이 되었어요. 특히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친절함과 도움의 손길이었어요.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길을 잃으면 항상 도와주려고 했어요. 한 번은 어떤 할머니가 우리가 찾는 식당까지 3블록이나 걸어가며 안내해 주시기도 했어요. 또한 모든 것이 얼마나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지 놀라웠어요. 사람들은 항상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거나 음식을 주문하거나 지하철 시간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마치 미래에 사는 기분이었죠. 날이 갈수록 서울에 푹 빠지게 됐어요. 이 도시는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흥미롭지만 베이징처럼 압도적이지 않았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중국을 더 즐기지 못한 게 미안해요. 한 도시가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서울에서의 경험은 너무나 긍정적이었어요. 모든 것이 더 쉬웠고 깨끗했고 환영받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이번 여행이 저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생각해봐요. 저는 중국을 사랑하게 될 거라 기대했는데 오히려 서울에 푹 빠져버렸어요. 가능한 빨리 다시 오고 싶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 때로는 기대했던 곳이 실망을 줄 수도 있고 기대하지 않았던 곳이 놀라움을 줄 수도 있다는 걸 배웠어요. 여행이란 참 신기해요.
다가오는 올림픽이 정말 기대돼요. TV에서 한국을 더 많이 볼 수 있겠죠. 어쩌면 다시 와서 올림픽 경기를 직접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번 여행은 마음을 열고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어떤 장소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다음 모험이 어디가 될지 정말 기대돼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서울 꼭 다시 올게요. 한국문화원을 나섰을 때 저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한국 문화의 시각, 소리, 맛이 제 머릿속에 여전히 맴돌고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모든 것들, 맛있는 음식, 중독성 있는 음악, 흥미진진한 태권도 도전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마치 파리를 떠나 전혀 다른 세계를 여행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저는 에너지가 넘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기대되었습니다. 커피를 만들며 BTS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며칠 만에 이렇게 많은 것이 변했다는 사실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장에서 클레어에게 제 경험을 빨리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를 보자마자 그녀의 책상으로 거의 뛰어갔습니다. 클레어 라고 부르며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믿지 못할 거야. 클레어는 제 열정에 놀란 듯 보였습니다. 제퍼? 정말 너 맞아? 무슨 일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나야 하지만 새로운 모습이지. 내가 한국문화원에 가기 싫어했던 거 기억나? 결국 갔는데 정말 놀라웠어. 다음 반 시간 동안 클레어에게 제 모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맛본 맛있는 비빔밥 시도해본, 그리고 실패한 K-팝 춤 동작, 그리고 완수한 태권도 도전을 묘사했습니다. 클레어는 큰 미소를 지으며 듣고 있었습니다. 정말 즐거웠다니 기뻐 그녀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것에 이렇게 신나하는 너를 보니 정말 좋다. 하루 종일 다른 동료들에게도 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궁금해했고, 특히 올림픽으로 인해 관심이 높았습니다. 저는 모두에게 한국문화원에 가서 한국 음식을 맛보라고 권했습니다. 김치를 꼭 먹어봐야 해 라고 제 친구 피에르에게 말했습니다. 매콤하고 새콤하며 전혀 다른 맛이야. 그리고 비빔밥은 그릇 안에 담긴 화려한 예술작품 같아. 피에르는 웃었습니다. 와, 제퍼. 내가 한국 음식을 극찬하는 걸 듣게 될 줄이야. 정말 변했구나. 그가 맞았습니다. 저는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음식이나 음악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전체적인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한 문화를 무시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처럼 퇴근 후 바로 집에 가지 않고 파리를 조금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제 도시를 새로운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익숙한 거리를 걸으며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것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음식점들, 들을 수 있는 여러 언어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지나치기만 했던 작은 한국 음식점에 들렀습니다. 주인인 나이든 한국 여성분이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원에서 배운 인사를 사용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밝아졌고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30년 전에 파리로 이사와서 한국 음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식당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불고기를 먹으며 저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런 이야기를 놓쳤을까 생각했습니다. 제 편견 때문에 얼마나 많은 매력적인 사람들과 경험을 무시했을까요? 몇 주 동안 한국 문화에 대한 저의 새로운 관심은 계속 커졌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웠지만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클레어와 함께 K-팝 댄스 수업에도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엉망이었고 복잡한 동작에 자주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많이 웃었고 재미있게 시도했습니다. 게다가 훌륭한 운동이었습니다. 집에서는 한국 음식을 요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김치 시도는 재앙이었습니다. 너무 짜고 발효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도할 때마다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요리는 제가 배우고 있는 문화와 연결되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올림픽이 계속되면서 저는 단지 프랑스 선수들뿐만 아니라 한국 선수들도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나라와 연결된 느낌이 들었고 그들의 문화와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태권도 경기를 보고 있는데 이웃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TV 소리를 듣고 그 스포츠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그를 초대해 규칙과 태권도의 문화적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저의 지식과 열정을 공유하는 것이 기분 좋았습니다. 올림픽이 끝날 무렵 저는 친구들과 동료들을 위한 한국 문화의 밤을 조직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음식을 먹고 일부는 제가 만들고 일부는 제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점에서 가져왔습니다. K-팝을 들었고 제가 대여한 한복 전통 한국 의상도 입어보았습니다. 큰 성공이었고 모두가 언제 다시 할 수 있는지 물으며 떠났습니다. 저의 여정을 돌아보며 올림픽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스포츠나 국가적 자부심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다른 문화를 배우고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한국 문화와의 경험은 개방성, 존중,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기쁨에 대해 귀중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저는 자신의 편견에 도전하고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가면서 저는 앞으로의 일들이 기대됩니다. 언젠가 한국을 방문하여 그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 파리에서도 계속 탐험하고 배워나갈 것입니다. 발견할 문화가 너무 많고 경험할 새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 여정에 감사하며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미래를 기대하며 어떤 놀라운 발견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합니다.